취재 기자들의 뒷이야기, 오랜만에 임우원 선배님과 정별린 변호사님 이렇게 한 시간에 모이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네네.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또 근황 얘기를 해주실까요? 네, 근데 또 임우원 기자님하고는 또 법조 기자님이셔서 네. 또 이제 우리 강원 기자회견 이외에도 또 그냥 가끔 전화 통화하고 또 네네네. 안부 묻는 사이라서 잘 지내셨던 건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의암호하고 태풍에다가 뭐 집중호우에 정말 재난재해가 올 여름에 너무 네. 많았어가지고 정말 정신없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뭐 이런 사건, 사고들 또 그런 류의 어떤 사회 현상들이 빈번해질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더욱더 좀 뭐 우리가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내 사건, 사고 얘기를 좀 네. 해볼까 하는데 가장 먼저 좀 안타까웠던 사건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당시에 뭐 저희 비롯해서 거의 모든 언론사가 현장에 갔었잖아요. 지금 네. 현장 가셨을 때 좀 분위기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까요?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2시쯤에 이제 강원일보 속보, 연합뉴스 속보들이 이제 그때 뜨기 시작했는데 네. 저희도 이제 재난 문자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죠. 이날이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춘천 취재팀, 우리 뭐 취재 요정이 또 현장으로 바로 달려가고 그 와중에 또 우리 한재영 기자는 난뉴스에 바로 일보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었죠. 네. 그래서 그때 뭐 사실은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왜 의암호에서 선박이 전복이 됐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 뭐 하나도 전달된 게 없기 때문에 다급하게 갔는데 참 안타깝게 인명이 여럿이 그 당시에 이제 실종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분들도 계시고 네. 그날 바로 현장에서 다행히 조금 빠져나오셨던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뭐 저희 취재 기자들도 그렇지만 보도를 봤던 춘천 시민분들도 되게 많이 안타까워하셨잖아요. 좀 분노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은 보고 어떠셨어요? 근데 저는 일단 선박이 전복이 됐다라는 이제 속보만 짧게 보고 먼저 세월호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이제 물론 뭐 배 차이는 있겠지만 세월호 때 그때 느꼈던 이제 충격과 뭐 공포 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살아나서 굉장히 좀 네.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언론 보도를 주시를 했는데 사실 언론 보도 보면서 저는 인공수초섬이 거기에 있다는 게 그걸 처음 알았어요. 네네.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아니 인공수초섬이 거기 왜 있어? 근데 인공수초섬을 거기 왜 만들지? 뭐야 도대체?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수질 정화도 하고 이제 경관 좋게 하려고 또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춘천시 로고가 하트 모양인지도 처음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의문점이 많았어요.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수초섬이 도대체 뭐길래 그거를 떠내려가게 하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까지 애를 쓰나가 일단 기본적인 의문이었죠. 초창기에는. 그래서 이제 정 총리도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걸 막으려고 사람을 그렇게 희생을 하게 하냐고 좀 나무라기도 했죠. 결국은 이것도 기후변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장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왔었고 북한강 상류에 워낙 많은 비가 내리다 보니까 네. 그 당시 소양강 댐 비롯해서 뭐 북한강 수계 댐들도 수문을 다 방류하고 왜냐하면 상류 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댐이 담을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한계가 있잖아요. 네. 뭐 이게 여유를 둬야지만 또 다른 비가 왔을 때 그걸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소양강 댐이나 의암 댐이나 뭐 춘천 댐이나 다들 방류가 시작이 됐어요. 그러니까 댐들의 방류가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한꺼번에 물이 본물 터지듯이 쫙 밀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물살도 되게 빠른 거고 물의 양도 많이 늘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고박이라는 용어를 많이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고정화시키는 어떤 작업 뭐 이런 용어인 것 같아요. 네. 그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뭐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지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. 좀 최근에 이제 춘천시청 공무원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가 입건이 됐잖아요.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. 그게 일단은 이번 희생자 중에 한 분은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. 네.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게 과연 지시를 내려서 그 수초섬 고정 작업이 시작됐느냐 아니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. 네. 만약에 지시를 명확하게 내렸는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거라면은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에
고의가 있다라고 네. 결론이 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경찰은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네. 그 자료를 확보를 했고요. 그 경찰에 따르면은 가장 확실한 근거는 휴대폰이래요. 그러니까 휴대폰 상에 남아있는 그 통화 내용이나 문자나 SNS를 봤을 때 이것은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겠죠. 이제 아직도 수사 진행 중인데 계속 물어보면은 그 전가의 보도라고 하죠. 피해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예.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워낙에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일부는 조금씩 어느 정도까지는 됐다. 네. 뭐 추석 전후 이때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10명 이상이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혐의가 좀 윤곽이 잡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날 폭우도 쏟아지고 그 댐을 방류해가지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선박이 투입이 됐던 이유가 무엇인가?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선박이 투입됐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번 사건의 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? 예, 결국은 지금 이제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을 규명하는 게 이제 1순위고 네. 그 과정 속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이 있었는지 또는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된 과정은 왜 일어난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춘천시와 그다음에 그 수초선 관리 업체 이 두 가지 간의 그 경위에 대해서 밝히는 게 이제 급선무일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경찰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 다음에 책임 소재에 대한 유무가 가려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뭐 보상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사망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가 경찰에서 지금 혐의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업무상 과실치사예요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업무상 과실치사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. 일단 과실, 그러니까 당연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집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지금 혐의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. 만약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수문을 열어서 정말 이 사고가 날 것 같은 경우에도 가서 빨리 뭐 막아라, 이거를 수초섬을 이쪽으로 옮겨라, 뭐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됐다면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이제 형사처벌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 현재 그 춘천시에서 업체 상대로 민사 소송을 예정을 하고 네. 현재 가압류까지 진행을 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라는 거는 소송하기 전에 소송이 거의 한 뭐 1년, 2년 걸리면 그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리면 나중에 판결 받아도 집행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춘천시에서 최근에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했고요.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까지 받아줘서 이제 가압류가 된 상태입니다.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서 과연 이게 춘천시 잘못이냐, 업체의 잘못이냐를 가려서 만약에 업체의 잘못이라고 법원 판단이 나면 추후에 이제 뭐 배상금이라든지 그 관리 책임이라든지 또 보상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업체 재산에 집행을 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 얘기만 들어본다면은 춘천시는 일단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걸로 지금 확실하게 생각한 거네요. 그러니까 지시를 하지 않았다. 왜냐하면 사고 초기부터 시장도 그렇고 뭐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나 그렇고 우리는 문자로 출동하지 말아라, 뭐 이렇게 다 지시했다는 걸 제출했다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고의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걸로 간주를 하고 이제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네요. 춘천시에서는 또 더불어서 이 수초섬,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느냐보다는 이 수초섬을 관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가 더 핵심 쟁점이 될 텐데 춘천시에서는 아직 업체가 준공피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업체 관리 책임이 있다. 또 이제 업체에서는 이미 95% 이제 비용에 대해서 보전을 받았고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춘천시의 관리 책임이 있다. 그래서 이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승패가 갈릴 텐데 이 배상금 자체도 지금 춘천시에서 잠정적으로 청구한 금액만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. 아마 이제 훨씬 그 수준을 상회를 하겠죠.